시장은 쉬어가고 있는 금요일장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SK하이닉스 업고 또 사상 최고. 오전엔 5,700, 오후엔 5,800선 고지를 넘은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오에 로이터 통신의 SK하이닉스 극심한 저평가 분석이 보도가 됐는데요. 올해 영업이익률 70% 달성이 예상되는데 압도적 실적 성장에도 불구 내년 예상 수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4배 수준에 머무르며 메모리 업계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하이닉스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며 이제 지분율 5% 이상으로 확대한 사실이 공시된 오늘, 이 저평가 분석과 함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SK하이닉스의 주가, 오후 2시 기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어느덧 이제 주가는 95만 원을 돌파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급등하면 하이닉스가 또 하루 급등하는 시장. 이 반도체주는 과연 언제까지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일까요? 지수 상단 7,900포인트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올해 내내 전자닉스가 주름 잡는 시장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자, 포인트 2. 돌아온 조방원 그리고 다크호스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있다면요. 뒤에서 지수를 밀어주는 쪽은 돌아온 주도주 조방원 그리고 코스피 주가 상승률 4배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다크호스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대미 1호 투자 후보군의 원전, LNG 발전, 전력이 대두되면서 어제 소외되었던 원전주를 포함한 마스카 조선주, 또 미국,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대두되면서 방산이 함께 힘을 내자 코스피는 코스닥과 다르게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상승 동력 핵이 되어주고 있고 금융주, 조방원이 그 주변에 둘러싸인 에너지 그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한동안 지금 패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에너지 그림을 미리 좀 예상해보고 미리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지 잠시 후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3. 다음 주 시장 대비를 위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일정입니다. 또 미뤄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 미국 대법원의 20일 밤 12시 관세 판결 소식 들려왔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26일 오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여기에다가 금통위, 또 오늘 상한까지 갱한 보험주들의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 연속성 좀 주목해 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쉬는 법은 잊은 지 오래다. 코스피의 놀라운 힘을 우리는 또 한 번 마주하고 있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코스피 일중 만나보시죠. 오전 5,700선 돌파는 아주 애교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이닉스의 폭등과 맞물려서 더 힘을 내는 지수는요. 어느덧 5,800선 고지에 5,809포인트까지 터치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미국발 악재 무시하고 있고요. 여타 다른 아시아 증시권의 조정도 지금 전혀 무시하면서 우리 시장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SK하이닉스 장중 95만 원 돌파와 함께 조방원의 반등, 금융주 강세가 지수 상승 주도해주고 있고요. 한화, 오션도 오후 들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쪽도 원전주들과 맞물려 힘을 더 내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 보시면은요. 5위부터 22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는 1위부터 4위까지는 하이닉스 빼고 조용하지만 그 중상위권의 친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2% 급등 5,80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1조 원대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인 물량의 차익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오 부근에서는 낙폭 많은 시도도 나왔지만 보시면은 알테오젠, ABL바이오의 마감 전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오늘 원익 IPS, 유진테크를 제외하고 모두 조용합니다. 또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같은 미용기기 쪽도 모두 쉬어가면서 전반적인 시장 조용한 모습입니다. 다만 삼천당제약, 원익 IPS, 케어젠 같은 기존에 에너지가 있었던 종목들만 고개를 여전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8,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끌어주면서 지금 1조 5천억 원 넘게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 매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기관은 8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순매수 우위를 외치면서 무려 8거래일간 누적 순매수량 9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지 않는 주도주, 반도체와 조방원, 또 금융주. 우리는 다음 주도 이러한 프레임의 에너지 동력을 예상해보고 지금의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리 재정비 전략을 모색해봐야 하는 최적의 시점인 걸까요? 성공투자 오증시,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파이널콜로 출발해보죠.
자,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 그리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보죠. 오전장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우리 시장 강했지만 오후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미미하긴 했죠. 그래도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던 친구는 원전과 증권, 방산 쪽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주는 이제 대미투자 1호군 후보에 강력하게 원전 테마가 대두되면서 우리기술이라든지 한전기술, 또 두산에너빌리티, BHI를 중심으로 기자재 쪽은 뭐 진작에 상한가를 간 친구도 있었고요. 관련한 대표 주자들이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오전장이었습니다.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률 대비해서도 4배가 지금 웃도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증권주들, 대신증권, 또 NH투자증권, 교보증권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증권, 상상인증권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징적인 대목이 되었습니다. 방산주도 한번 볼까요? 지금 방산과 원유를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방산주가 떴고 그리고 원유주도 유가가 6개월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뭐 큰 종목들 오후 들어서 뭐 흥구석유 같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석유를 유통하는 쪽 사이즈가 비록 다소 좀 작은 종목들이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그림 오늘 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은요. 원유주 한번 조명해보죠.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국내 대표 정유주, 해운주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사실 정유주에 대한 매력도, 펀더멘털 매력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초대형 LNG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 뭐 주주환원 강화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오일은 어떻죠? 지금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생산 비중 확대로 높은 수익 창출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경 차장님이 보실 때 단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이 두 기업의 체질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매력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두 기업이 좀 성과라든지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하나그룹을 중심으로 하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연말에는 두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K가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재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노베이션 좀 스터디를 쭉 해보니까 아마 이제 한 재작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 4분기 실적이 조금 굉장히 좀 안 좋게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SK온과 함께 자금 조달을 한 5조 정도 시장에서 좀 가지고 갔고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랑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면서 신재생 쪽에 많은 좀 투자 부분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포드랑 협업을 했던 부분들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우려가 됐던 부분은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SK 디스커버리를 빗대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실트론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상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회사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올 때 외국인이 한 4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베트남 LNG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순환매가 워낙 강하게 돌고 업종별로 어느 정도는 10% 이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4분기 약세를 띄고 있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SK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이 됐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우위가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주가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반등을 끌어가고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S-오일 정도가 가장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아람코가 최대 주주로 있고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증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노베이션은 어찌됐든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가져가면서 정유주라고 판단하기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그렇죠, 반영을 하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S-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오늘 주가가 워낙 크게 반향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갔던 수급들이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빠져있는 업종들, 특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으로 좀 가면서 주가에 대한 좀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사는 주식은 빠지고 있고요. 내가 판 맞아요. 주식은 올라가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반복되는 실수 영역을 갈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시장의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좀 안정화를 취하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게 이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SO일 정도가 어느 정도는 부담이 좀 없는 구간에서 매매의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래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SO일은 사실은 대부분 신고가의 주식을 사야 되고 신저가의 주식을 판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격을 조금 줄이는 가운데 좀 접근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가가 어느 정도는 향후에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따라가면 되는 것 같고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보다는 아마 이제 대부분 오전에 좀 강하고 오후에 좀 약세를 띠니까 오후에 좀 매수를 좀 노려보는 관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SK이노베이션이 정유주냐 아니면 2차 전지주냐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 비중이 큰 거는 정유 쪽이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좀 리스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로 묶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유주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적자를 크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 말고 그 앞선에는 정유주에 대한 마진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이렇게 본질적인 펀더멘털리 매력도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금융주 안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증권과 은행 대비 좀 덜 갔던 종목들, 바로 보험 쪽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제 다음 주에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험주들의 일제히 급등 랠리가 펼쳐졌고요. 철강주도 오후 들어서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여서 특징 섹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현대제철을 필두로, 현대제철은 오전부터 강했죠. 그 밑단에서 또 세아제강,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친구들이 움직여줬고, 조선주도 뭐 오전부터 강했지만 오후 들어 한화, 오션이 상승폭 조금 더 확대했고요. HD 현대 계열의 조선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사도 조용히 강합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두산의 주가 움직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미 100만 원은 또 다시 뚫었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없고 지주사 SK가, HD 현대의 조선주 없고 HD 현대가 오늘 지주사 안에서도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지주사 한화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5장에서의 질문은요,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던 현대제철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요, 지금 10년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과거 7만 3천 원대에 육박했던 주가가 여전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하며 지금 PBR 0.28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PBR이 낮다는 건 확실히 시장이 철강 업황 회복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현대제철은 모멘텀이 또 남다릅니다. 미국 현지 생산기지 첫 삽 올해 1분기 안에 뜨게 되죠.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 가치도 상존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한 것 같아서 4만 원대를 장중에 회복했거든요. 과연 박창윤 대표님도 오늘 주가 상승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사실 저도 철강에 대해서 그냥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체크하면서 우리가 체크를 했었지, 지난 2, 3년 동안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1년도에 실적 피크 이후에 지난 4년간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 계속 쇼크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은 모멘텀을 찾기에는 경쟁사 피어인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2차 전지에서 23년도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타났었지만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주 동반적인 리레이팅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유독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전에 우스갯소리로 피지컬 AI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로봇으로 날아갈 때 마지막 남아 있는 게 현대제철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반응이 없었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는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PBR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BPS 대비해서 0.24배 그러니까 PBR이 0.24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과거에 지금 밴드를 보시면 0.3배에서 0.5배 사이에서 지난 10년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지금 예상 추정치 대비해서 0.2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지난 10년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서 사실 오늘 뭐 보험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금융주 안에서 키맞추기 나오는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저PBR 종목들 이런 가치 섹터로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도는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 중요한 모멘텀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에서 전기로 제철소 공장의 첫 삽을 올해 상반기 중에 뜬다. 그리고 전체 이제 58억 불 중에서 29억 불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지난 한 4년간의 역성장을 뒤로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이루겠구나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현대제철을 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손은 잘 안 나가. 손은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숫자로서 증명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코로나 때 관련 서플라이 채널 그 채널의 붕괴가 나타났었고 그때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2.4조였어요. 근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2,100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2.4조, 22년도 1.6조 기록을 하다가 지난 작년에 2,192억까지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면서 올해 실적 추정치가 6,300억인데 이번에 그 자금 조달, 29억 불 자금 조달, 현 시점의 금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었을 때 연간 이자 비용만 거략 1,900억에서 2,0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영업이익 벌어가지고 이자 비용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거 없더라 하는 부분 자체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 플러스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는 확실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업턴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의 상승은 저 PBR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투자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11% 올라간 가운데 연속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11% 올라갈 때 신규 접근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손이 안 나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50주 신고가는 상당히 반갑기는 하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러한 관점에서 철강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 3년 만에 처음 봤거든요. 현대제철. 네.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이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단기 재무적인 부담, 금리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립 이하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현대제철 하면은 재벌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고리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정기선 회장한테 이제 힘이 실리려면 어찌됐든 이제 현대모비스 쪽에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현대제철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쪽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략 한 5.92%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5.92%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항상 먼저 올라왔던 게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최근에는 현대오토웨버까지 SI까지 같이 묶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현대제철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거의 못 봤거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에너지가 거기까지는 이전에도 안 된다.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배구조 이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모비스나 글로비스까지만 보는 게 낫지 현대제철까지 이런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지난 제가 한 5, 6년 동안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3시 20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연 이틀 코스피의 랠리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5,700을 넘어서 5,800선까지 뚫어낸 코스피 지수. 마감도 견조하네요. 2.2% 급등, 그리고 5,803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쉬어갑니다. 전날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0.62%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방산주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니까 더욱더 힘을 받는데 네. 방산주의 랠리도 한동안 또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수급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새벽에 미국 시장을 좀 스크리닝을 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올라가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제 이란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중동에 대한 이슈가 좀 발현이 되면 국내 방산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 좀 빠져있던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4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수주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2분기부터는 충분히 회복이 되는 구성에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가이던스를 잡았을 때 1,450원이라고 하면 ROE 기준으로는 약 17%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없는 거는 뭐 LIG 넥슨을 필두로 해서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 대장이라고 불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선주를 또 의외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조선이요. HD 현대계열 아니면 하나 어디요? 뭐 삼성중공업도 좋을 다?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방산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앞선에 말씀드린 세 종목이 물론 대장이 되고 있지만 그 밑단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방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부분들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꺾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1분기부터는 좀 완연하게 회복이 되는 수주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좀 관심을 덜 가졌던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될 것 같고요. 아마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이 될 것 같고 그 밑단에서는 삼성중공업 정도가 부담이 없는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투자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선업종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이 지금 좀 매수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조선을 좀 바라보자. HD 현대계열 대장주 그리고 삼성중공업 덜 올랐다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종목으로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질문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지수 랠리의 주역이기도 하고 또 블랙록의 지분 확대 공시 여기다가 로이터 통신까지 뭐 세계 메모리 업체 중에 가장 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95만 닉스 찍었거든요. 다음 주 100만 닉스 볼 수 있는 겁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죠. 사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어제 삼성전자 보면서 SK하이닉스만 그냥 박스권에 좀 갇히면서 기간 조정, 좀 숨을 고르는 과정이었었고 오늘 가파르게 또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 추정치가 12월부터 가파르게 상향 조정이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를 아직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노무라 쪽에서 연휴 직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3조, 내년 322조, 그러면 대략 한 560조, 570조 정도 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시가총액 보시면 1,200조입니다. 근데 2년 동안에 거의 570조, 80조를 보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조예요. 그럼 이거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688조, 한 700조가 좀 안 되는 금액인데요. 올해 189조, 내년 267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프하게 보더라도 지금 대략 한 430조, 440조를 버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은 688조입니다. 2년 동안에 400조가 넘게 버는데요. 그럼 이거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 뭐 PR이 12배다, 하이닉스는 뭐 5배가 안 된다 얘기 나오면서 분명히 이에 따른 키 맞추기 그리고 ROE 뭐 75%까지 외국계에서 쓰는 거 봤는데 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자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변함없이 꾸준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FM 가이드에서 지금 추정치 지금 나와 있는 거가 지금 28조 원 정도로 1분기에 찍히고 있는데 지금 그 노무라 쪽에서는 36조 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전 슈퍼사이클이었던 2021년도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SK하이닉스가 얼마 벌었냐면 그때 12조 벌었거든요. 분기 네. 단으로 3조 벌었어요. 근데 지금 분기에 얼마를 얼마 버냐면 무시하네. 40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을 한 거죠. 확실한 리레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여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보게 될지 뭐 그 다음에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지금 단위수 앞자리는 하나가 더 생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은 지금 주당 가격도 당연히 앞자릿수가 세 자릿수 이제 바뀌어야 되며 세 자릿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자닉스의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도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DB손해보험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작년 순이익이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네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보험주들 실적 잇따라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약간 금융주 안에서 키 맞추기식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맞물리는 가운데 사실은 한 달을 보유해서 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7% 받는다라고 하면 쏠쏠하죠. 아마 뭐 세뱃돈을 받아서 어떤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사실은 배당 성향이 강한 3월 말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있거든요.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특히 금융업종,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성과 그리고 올해 만약에 주식을 운용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순환매가 돌 때 마지막에 자산주가 돌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 한동안 소외됐던 손해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 업종이 돌고 나면 순환매가 마무리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업종이 뭐냐. 특히 이제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는 증권주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보험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져 간다라고 보는 흐름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한 달 정도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이 높은 손해보험,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배당을 가져가면서 2분기까지 좀 보유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장부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연계될 수 있고 특히 정부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리레이팅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뱃돈 받으신 걸로 배당 성향 톡톡한 손해보험, 생명보험 하나 골라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창현 대표님께는요, 계속 원전 물어보는데 오늘 원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강세를 보였고 오늘 뭐 한전기술, 우리기술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BHI 뭐 견조하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좀 아웃퍼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 여타 다른 종목들로 좀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앞서 현대제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저 PBR주가 올라오나? 그러면 그동안에 못 갔었던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을 좀 약간 이제 체크해봤어요. 그 컨셉이 그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르게 서팅을 해봤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11월 달에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고 12월 달부터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 리레이팅이 가파르게 나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총 350 종목 내에서 지수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뭘까?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뭘까 체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종목입니까? 우리 기술이었어요. 아. 그게 1등이었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뭔지 아세요?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알테젠도 하위 20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머. 상대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네네. 참고로 이수페타시스 상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70%입니다. 와, 정말요? 지난 거의 2개월 반 동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였더라 100 몇십 프로 근데 됐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이상적으로 좀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GPU 8 관련해서 벤더 탈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위에 있는 종목도 우리 기수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350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들 보니까 BHI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뭐 우진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 시황입니다. 설 연휴 마치고 돌아온 증시 떡국 먹고 돌아왔나 봅니다. 어제 5,600선 돌파 이어서 오늘은 장중 2계단 올라서 5,800선을 터치했습니다. 길어진 다리로 성큼성큼 올라가는 코스피. 오늘장 한마디는요. 스쳐간 정류장 5,700, 하루 만에 5,800 터치입니다.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폭풍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이번 달 안에 6,000포인트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움직임인데요. 금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우선 양지수 모두 강보권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하루를 마치는 표정은 다릅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재경신, 코스닥은 어제 하루짜리 반등으로 오늘을 마치고 있는데요.
코스피 일중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기관의 폭풍 매수, SK하이닉스의 6% 넘는 강세에 따라서 장중 고점을 키워오면서 현재 5,808포인트 선에서 고점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함께 보실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어제의 반등에 반짝 하루짜리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몰린 종목들도 일부 원전주를 제외하고는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테마주들이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0.58% 하락하면서 1,154포인트 선에서 마칩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험사입니다. 금융주 안에서 증권과 은행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보험사들이 금융주 안에 나도 있다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주주환원 기대와 3차 상파 3법 개정안 기대에 따라 오늘 금융주 안에서 순환매적 성격 역시 오늘 보험사들에게서 나타났는데요. 생명보험사 중에서 미래에셋생명이 오전 중에 상한가 달성한 이후 풀리지 않고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나생명 역시 29.9% 상한가에서 마감하는 모습 확대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 끼우면서 6,600원 선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낮은 기업들이 많은 손해보험사는 상승률 큰 종목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종목이 2종목이나 되는데요.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칩니다. 금융주 안에서 순환매 언제 어디까지 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두 번째 강한 섹터는 뉴스로 움직였던 방산과 정유 섹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회의에서 이란에게 10일간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10일을 넘긴다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도 2주의 시간을 주고서는 4일 만에 벙커버스터를 타격한 미국. 과연 이번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큽니다. 오늘 이 소식에 전쟁 테마, 방산과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장 초반에 먼저 강세를 보인 게 대형주였습니다. 방산 대형주였습니다. 사실 이런 테마 장세에서는 시총 작은 종목들이 먼저 강하게 치고 나오기 마련인데 워낙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큰 방산주가 오늘 먼저 움직이는 특이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죠. 물론 시장에 흘러가면서 시총 작은 방산주들이 더 크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무거운 종목이 올해 8%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 그리고 이제 간밤 WTI가 66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을 넘어가면서 유가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정유 기업들까지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정유주 증권 CG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오늘 흥구석유가 오후장에 상승폭을 더 키워주면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흥구석유는 24%에서 마쳤네요. 이어서 세 번째 상승 섹터입니다. 바로 원전과 조선인데요. 어제 강했던 산업재들 오늘도 강하게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대미투자 1호 섹터로서의 의미 상당하고요. 순환매로서의 강한 힘 역시나 무시할 수 없죠. 오늘 특히 원자력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인 상승 흐름 나타났는데요. 보성파워텍 오늘 기관에 매수 들어왔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하고요. 우리기술과 한전산업까지 두 자릿수대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사들 역시 오늘 대형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 할 것 없이 오늘 5% 이상의 강세로 오늘장 흐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7% 가까운 상승세, 하나오션 6%대 강한 흐름 이어나가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아쉬운 섹터도 있었는데요. 어제 코스닥을 이끈 바이오와 2차 전지 오늘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에는 호재가 가뭄입니다. 지금 수급에 의해서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을 이끌 호재가 없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에이베 바이오 역시 3%대 하락, 리가켄 바이오 2%대 하락, 알테오젠 역시 2%대 하락으로 마치면서 전일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마찬가지였죠. 어제 15%대 엄청난 힘을 보여준 에코프로 오늘 0.5% 그래도 어제 상승분에 비해서는 하락분이 크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끊었다는 점 아쉽고요. LNF와 삼성 SDI 역시 3%대와 2.14% 하락으로 오늘장 마치고 있습니다. 설날을 지나고 폭풍 성장을 알린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지나면 또다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2월 달 마무리 과연 6천선을 코스피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우증 씨와 함께 해주시죠.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위지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환율이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금 좀 하락 전환했어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내린 1,446.4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대체로 상승 재료가 많았음에도 고점 인식에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 달러 환율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미군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우려가 고조됐고 위험회피 심리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다만 달러 환율은 야간장 마감가 대비 2원 오른 1,451원 수준에서 개장했으나 장중에는 소폭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이 고점 인식 속에서 내부 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해 중이고 지난 거래일간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달러 순 매수 포지션을 쌓아놨던 외국인들도 오늘 장중 달러 순 매도로 돌아서며 하락 압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후 중 달러 인덱스는 98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달러 환율은 1,446원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작년 4분기 GDP와 PC 물가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GDP를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은은 GDP 발표 하루 전인 어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1%로 빠르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GDP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다면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시하며 주말간 외환시장 동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물가지표 확인해 보면서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지연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